어머니, 도훈 씨가 살아있어요. 제발 관을 열어봐 주세요. 지영은 결혼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장 직전 관에서 두드림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 돌아온 남편이 폭로한 충격적인 진실. 과연 지영은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한지영은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익숙한 동작으로 일어나 세수를 마치고 간단히 짐을 챙겼죠. 오늘도 엄마가 계신 요양병원으로 가야 했거든요. 지하철에 몸을 맡기며 지영은 어제 딸 수민이에게서 온 문자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엄마, 이번 학기 등록금 대출 승인됐어. 걱정 마. 대학생인 딸이 보낸 메시지였지만 오히려 지영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학자금 대출이라는 것도 결국은 갚아야 할 빚이었으니까요. 지하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을 바라보며 지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벌써 이런 생활을 한 지 2달째였어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몸이 자동으로 움직일 정도로 익숙해졌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양병원에 도착하자 지영은 먼저 엄마 병실로 향했습니다. 3인실에서 창가 쪽 침대에 누워 계신 엄마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벌써 2달째 의식은 돌아오셨지만 거동이 불편하셔서 요양병원에 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지영이야. 잘 주무셨어? 엄마는 희미하게 눈을 뜨시며 딸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말씀은 어눌하셨지만 지영을 알아보시는 모습에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늦기 전에 병원에 모셔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지영아, 고생이 많구나. 괜찮아, 엄마. 여기서 일도 하고 엄마도 돌볼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아. 지영은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사실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요양병원비가 한 달에 150만 원, 거기에 각종 치료비와 기저귀, 약값까지 합치면 200만 원이 넘게 들었거든요. 다행히 이 병원에서 간병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조금이나마 수입이 생겼지만 여전히 빠듯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엄마의 이 말을 쓰다듬어 드리며 지영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를 잘 모시겠다고 말이에요.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다시 건강해지셔서 함께 집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오전 8시 지영은 간병복으로 갈아입고 담당 환자분 병실로 향했습니다. 70대 할아버지셨는데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하신 분이었어요. 자식들이 모두 바쁘다며 간병인을 구한 경우였습니다. 할아버지, 좋은 아침이에요. 밤에 잘 주무셨어요? 아이고, 지영씨. 잘 잤어요. 덕분에 제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씀에 지영은 잠시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어요. 오늘도 하루 종일 환자를 돌보고 틈틈이 엄마도 챙기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까지 해야 했거든요. 할아버지의 혈당을 재고 약을 드리는 일부터 시작해서 씻겨드리고 식사를 도와드리는 것까지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였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가 워낙 착하셔서 일하기가 수월했어요. 가끔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지영을 딸처럼 아껴주셨거든요. 지영 씨도 많이 힘드실 텐데 저 같은 늙은이를 이렇게 잘 돌봐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게 제 일인걸요. 점심시간이 되자 지영은 엄마 병실로 가서 식사를 도와드렸습니다. 엄마는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하셔서 죽을 숟가락으로 조금씩 떠서 드려야 했어요.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조심 드려야 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엄마. 급하게 드시면 안 돼요. 엄마를 돌보는 시간이 지영에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대화를 나누기는 어려웠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거든요. 가끔 엄마가 지영의 이름을 또박또박 불러주실 때면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지영아, 고맙다. 뭘 고마워해, 엄마. 당연한걸. 오후 3시 담당 환자분이 낮잠에 들어가시자 지영은 잠시 병원 로비로 나왔습니다. 딸 수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민아, 학교는 어때? 아르바이트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마. 엄마 괜찮아. 나보다 엄마가 몸 조심해. 할머니는 어떠셔? 조금씩 나아지고 계셔.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할머니한테 안부 전해드려. 주말에 시간 되면 갈게. 그래,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어 하신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지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에게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요양병원비 때문에 매달 머리가 아팠어요. 간병인로 받는 월급으로는 부족해서 저녁마다 근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수민이가 대학교에 들어간 후로 학비 걱정이 더욱 커졌습니다. 등록금만 한 학기에 400만 원이 넘었고 생활비까지 보내주려면 지영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수민이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지만 공부에 지장이 될까봐 걱정이었습니다. 저녁 6시 교대 간병사가 오자 지영은 서둘러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홀서빙 일이었는데 저녁 시간이라 손님들이 많았어요. 주문받고 음식 나르고 계산하고 몸은 피곤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줌마, 주문 좀 받아주세요. 네, 곧 가겠습니다. 지영은 밝은 표정으로 응답하며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는 절대 피곤한 기색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이 일마저 잃으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거든요.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지영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엄마 병원비, 수민이 학비, 생활비까지 계산해보면 늘 빠듯했어요. 가끔은 이 모든 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막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밤 10시 식당 일을 마치고 다시 요양병원으로 돌아온 지영은 야간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환자분을 담당하는 야간 근무였어요. 낮에 간병했던 할아버지와는 다른 분이었습니다. 할머니, 물 드릴까요? 80살이 넘으신 할머니는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 밤에 자주 깨셨어요. 그때마다 지영이 옆에서 달래드려야 했습니다. 지영 씨, 고맙습니다. 덕분에 편히 잠들 수 있어요. 새벽 2시쯤 할머니가 깊은 잠에 들어가시자 지영은 잠시 복도로 나왔습니다. 엄마 병실 앞을 지나가며 살짝 들여다봤어요. 엄마는 평온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내 한 몸 희생해서라도 가족은 살려야지. 지영은 속으로 다짐하며 졸음을 떨쳐냈습니다. 엄마의 요양병원비, 딸의 학비, 생활비까지 모든 것이 지영의 어깨에 달려 있었어요. 때로는 너무 버겁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지영은 야간 간병을 마치고 엄마 병실로 들렀습니다. 엄마는 이미 깨어 계셨어요. 지영아, 고생 많았구나. 괜찮아, 엄마. 여기 있으니까 엄마도 가까이서 볼 수 있고 좋아. 지영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들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고생은 견딜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오늘도 어제와 같은 하루가 시작되겠지만 지영은 묵묵히 버텨나갈 작정이었습니다. 한 달 후 지영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요양병원 원장님이 지영을 따로 불러 말씀하셨거든요. 지영 씨,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혹시 결혼 생각 있으신가요?
지영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결혼이라니, 이런 상황에서 무슨 결혼 이야기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원장실에 앉아 있으면서도 무슨 말씀인지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원장님,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사실 제가 아는 분이 계신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집안이에요. 둘째 아들이 혼처를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장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도훈이라는 남자분이 48살이고 몸이 좀 약하긴 하지만 성품이 아주 좋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지영의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라고 강조하셨어요. 지영 씨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잘 알고 있어요. 한번 만나보시는 거 어때요? 물론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커피 한잔 하는 정도로 생각하세요. 지영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결혼이라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이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고 그동안 오직 딸과 엄마만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하루하루 생활비 벌기에 급급했는데 갑자기 결혼 이야기라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 말씀을 들으니 현실적인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엄마 병원비와 수민이 학비를 감당하기에는 정말 벅찼거든요. 매달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한숨이 나왔어요. 원장님, 제가 좀 생각해 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한 건 아니니까요. 그날 저녁 식당에서 일을 마친 지영은 수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과 상의하지 않고서는 결정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수민아, 엄마가 너한테 상의할 게 있어. 왜? 무슨 일이야? 할머니 상태 안 좋아졌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사실은 지영은 망설이다가 원장님이 해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수민은 잠시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엄마 마음은 어때? 그 사람 만나보고 싶어? 글쎄, 솔직히 말하면 경제적으로 조금 나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하지만 네 생각도 중요하니까. 엄마, 돈 때문에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도 한번 만나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 보기 싫어. 수민의 말에 지영은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딸이 반대하지 않는다니 다행이었어요. 사실 가장 걱정되는 게 수민이 어떻게 생각할지였거든요. 그래도 엄마, 돈 때문에 억지로는 만나지 마. 나도 이제 성인이니까 알아서 할 수 있어. 고마워, 수민아. 엄마가 생각 좀 해볼게. 다음 날 지영은 원장님께 만나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은 기뻐하시며 곧바로 연락을 취해 주셨어요. 며칠 후 만남이 성사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사이 지영은 엄마에게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내가 누군가를 만나볼 것 같아. 지영아, 좋은 사람이야? 아직 잘 모르겠어. 한번 만나나 보려고. 엄마는 지영의 손을 꼭 잡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말씀은 불편하셨지만 딸이 혼자 고생하는 걸 보며 마음 아파하고 계신다는 걸 지영도 알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지영은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서도훈을 만났습니다. 생각보다 차분하고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키는 크지 않았지만 온화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옷차림도 깔끔했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한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서도훈이에요. 원장님께 얘기 많이 들었어요. 도훈은 예상보다 편안하게 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얘기해줬어요. 형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서 무리한 일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영 씨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훈의 말에 지영은 조금 놀랐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라니
어쩐지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간병이나 병원비 얘기를 하면 부담스러워 했는데 도우는 오히려 공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 실례되는 질문이지만 혹시 건강이 어떻게 안 좋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심장이 좀 약해요.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무리하면 안 되거든요.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면서 관리하고 있어요. 도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지영이 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결혼 후에도 계속 치료받으셔야 하는 건가요? 정기검진은 받아야겠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어요. 다만 도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형이 결혼을 좀 서두르라고 해요. 회사 일도 그렇고 후계자 문제도 있고 집안에서 압박이 좀 있어요. 지영은 도훈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순수한 만남이라기보다는 서로의 필요에 의한 만남이라는 게 분명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솔직해서 좋았습니다. 지영 씨,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안정적인 결혼을 원하고 지영 씨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은 일 아닐까요? 도훈의 직설적인 말에 지영은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서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았어요. 사랑 타령하며 현실을 외면하는 것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맞아요. 저도 딸과 엄마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천천히 알아가면서 결정해보면 어떨까요? 급할 건 없으니까요. 그 후로 지영과 도훈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며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도훈은 만날수록 섬세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지영의 힘든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엄마와 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도훈이 직접 요양병원까지 와서 지영의 엄마께 인사를 드린 날 지영은 도훈에 대한 신뢰가 생겼어요. 엄마를 대하는 도훈의 모습이 진심으로 느껴졌거든요. 한 달 후 도훈이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영 씨, 우리 결혼해요. 어머님도 같이 보살펴드리고 딸도 나중에 집에 오면 같이 살면 좋겠어요. 지영은 도훈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했습니다. 비록 사랑으로 시작된 만남은 아니었지만 도훈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저도 도훈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요. 그날 밤 지영은 엄마에게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기로 했어. 엄마는 놀란 표정을 지으시며 지영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지영아, 정말 좋은 일이구나. 응, 엄마. 좋은 사람이야. 엄마도 함께 모시고 살겠대.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이 혼자 고생하는 걸 보며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지 지영도 알고 있었거든요. 수민에게도 전화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정말 결정한 거야? 응, 좋은 사람 같아. 너도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을 거야.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좋아. 할머니도 좋아하시겠다. 이렇게 해서 지영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비록 사랑보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컸지만 도훈과 함께라면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엄마와 딸을 더 잘 돌볼 수 있게 될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결혼을 결정한 후 도훈은 지영에게 시댁 식구들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지영아, 우리 가족들 만나러 가자. 그래요. 아, 벌써 좀 떨린다 후. 지영은 긴장되었지만 기대도 되었습니다. 도훈의 가족들이 어떤 분들일지 궁금했거든요. 일요일 오후 도훈과 함께 강남에 있는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큰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넓은 집이었어요. 지영이 살던 곳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였습니다. 어머니, 지영이 왔어요. 도훈이 먼저 들어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 박순옥과 도훈의 형 서명호, 그리고 형수가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한지영입니다. 지영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지만 시어머니 순옥의 반응은 예상보다 차가웠습니다. 그래요. 앉아요. 순옥은 지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별말 없이 거실 소파를 가리켰어요. 명호도 마찬가지로 건성으로 인사만 받고는 시큰둥한 표정이었습니다. 도훈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간병 일을 하신다면서요? 명호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지영은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엄마도 그곳에 계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명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지영은 자신이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시어머니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안과는 격이 안 맞아요. 도훈이가 워낙 고집을 부려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하는 거지만 순옥의 차가운 말에 지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반대 의사를 표현할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 그런 말씀은. 도훈이 당황하며 말을 막으려 했지만 순옥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도 이미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으니 결혼은 하더라도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지영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너무 날카로웠거든요. 어머니, 제가 부족한 게 많지만 열심히 배워가겠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집안 체면도 생각해야 하거든요. 집에 돌아오는 길, 도훈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정말 미안해. 우리 가족이 좀 까다로워. 괜찮아요. 처음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지영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컸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했거든요. 그래도 어머니랑 따로 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도훈의 말에 지영은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시댁과 떨어져서 살 수 있다니 다행이었어요. 도훈이 혼자 살고 있던 집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한 달 후 지영과 도훈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웨딩홀에서 진행된 결혼식은 생각보다 성대했어요. 도훈의 집안에서 체면을 생각해서 규모를 크게 잡은 것 같았습니다. 와, 엄마 정말 예뻐. 웨딩드레스 너무 잘 어울려. 수민이 눈물을 글썽이며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지영도 오랜만에 화장을 진하게 하고 하얀 드레스를 입으니 기분이 새로웠어요. 하지만 결혼식장 분위기는 생각만큼 따뜻하지 않았어요. 도훈의 가족들이 앉아있는 신랑 측 자리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시선들이 느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훈만은 지영의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하게 미소를 지어줬습니다. 지영아, 너무 예뻐. 우리 행복하게 살자. 고마워요, 도훈 씨.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부분 도훈의 집안 친척들과 회사 관계자들이었어요. 신부가 참 소박하네요. 집안이 어떻게 되시나요? 친척 중 한 분이 지영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지영은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별다른 직업은 없고 간병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분의 표정이 실망스럽게 변했습니다. 지영은 자신이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도훈이 옆에서 지영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지영이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어머니를 혼자 돌보면서도 딸을 대학까지 보냈거든요. 도훈의 말에 지영은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남편이 될 사람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도훈이는 왜 하필 저런 사람이랑 결혼을 한대. 하객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의 지영은 마음이 무거웠지만 도훈의 따뜻한 손길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지영과 도훈은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둘이 살기에는 꽤 넓은 곳이었어요. 지영의 사정을 잘 알았기 때문에 도훈이 알아서 도배도 새로 하고 침대며 세탁기, 냉장고도 큰 걸로 새로 장만해 두었어요. 지영은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도훈이 자신을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도훈은 지영을 위해 옷장 한쪽을 비워놨고 화장대도 새로 들여놨더라고요. 지영이 올 거 생각해서 미리 준비해뒀어. 부족한 게 있으면 더 사자. 고마워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날 밤 도훈과 지영은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영아, 내가 너한테 미리 말해둘 게 있어. 뭔데요? 우리 형이 좀 예민해.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도훈의 말에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명호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단순한 예민함 이상의 것을 느꼈거든요. 혹시 형이 결혼을 반대했던 이유가 따로 있어요? 글쎄, 형은 원래 모든 일에 간섭이 심해. 회사 일도 그렇고 내 개인사까지 참견하려고 하거든. 도훈의 설명을 들어도 지영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이틀째 되는 날, 지영은 요양병원에 있는 엄마를 만나러 갔습니다. 엄마, 딸이 결혼했는데 기분이 어때? 기분 좋지, 너는 어때? 엄마가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표정에서 뭔가 어두운 그림자를 느끼신 것 같았어요. 괜찮아, 엄마. 도훈 씨가 많이 배려해줘. 지영은 엄마를 안심시키려고 애쓰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일주일째 되는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훈이 회사에서 회의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여보세요? 재수 씨? 병원으로 빨리 오세요. 도훈이가 쓰러졌어요. 명호의 전화를 받은 지영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명호와 순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회의 중에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어. 지금 응급처치를 받고 있어. 지영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결혼한 지 일주일도 안 되어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의사가 나와서 설명해줬지만 상황은 심각해 보였습니다. 환자분의 심장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영은 그날 밤 병원에서 도훈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도훈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어만 갔어요. 결혼 생활이 시작되자마자 이런 시련이 찾아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병원에서 하루가 지나고 도훈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도훈을 보며 지영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 정말 위험한 건가요?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담당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심근경색이 왔습니다. 다행히 빠른 응급처치로 생명은 건졌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다음 24시간이 고비입니다. 명호와 순옥도 병원에 와 있었지만 지영을 대하는 태도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정말 재수 없어. 순옥이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어요. 마치 지영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처럼 들리는 말투였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순옥은 지영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원래 몸이 약했는데
무리해서 결혼까지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순옥의 말에는 지영을 탓하는 뉘앙스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지영은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지영은 중환자실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간호사가 몇 시간마다 나와서 상황을 알려줬지만 별다른 변화는 없었어요. 지영은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계속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도은 씨, 제발 깨어나세요. 우리 아직 시작도 못했잖아요. 지영은 중환자실 문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거든요. 새벽 5시쯤 의료진이 급하게 중환자실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지영은 가슴이 쿵쾅거리며 기다렸어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아서 무서웠습니다. 한참 후에 담당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가족분들을 불러주세요. 의사의 말에 지영은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명호가 급하게 다른 의사와 상의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도훈의 주치의가 아닌 다른 과의 원장이었습니다. 최 원장님, 부탁드린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집안 사정을 잘 아시잖아요. 명호가 최 원장에게 뭔가를 부탁하는 모습을 본 지영은 이상했습니다. 왜 다른 과 의사와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을 부탁하는 걸까요? 아주버님, 무슨 얘기 나누신 거예요? 의사가 뭐라고 하나요? 지영이 물어봤지만 명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수 씨는 모르는 게 나아요. 의료진에게 맡겨야죠. 명호의 말에 지영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오전 10시 최 원장이 직접 나와서 지영과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환자분이 심정지 상태가 길어져서 회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 없어요. 지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최 원장을 바라봤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의식만 없을 뿐이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심정지 상태가 길어 회생 불가입니다. 가족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 원장의 차가운 말에 지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혼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새색시에서 과부가 되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도은 씨, 이럴 수는 없어요. 우리 함께 살기로 했잖아요. 제발 깨어나요. 지영은 중환자실 문 앞에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순옥도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명호는 오히려 침착한 모습이었어요. 너무 침착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어쩔 수 없네. 장례 준비를 해야겠어. 명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영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형인데 너무 차갑지 않나 싶었거든요.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날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어요. 아주버님,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더 좋은 의사를 찾아보면. 지영이 간절히 물어봤지만 명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받아들여야지 어쩌겠어요. 최 원장님, 최고의 의사예요. 하지만 혹시라도 그만해요. 이미 심정지 상태라는데 어쩌겠어요. 명호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지영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도훈의 시신이 영안실로 옮겨졌습니다. 지영은 영정 앞에 무너져 내리며 중얼거렸어요. 도훈 씨, 이렇게 일찍 떠나는 거예요? 우리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함께 늙어가기로 했잖아요. 지영의 오열 소리가 빈소에 울려 퍼졌지만 명호는 체면만 챙기며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슬픔보다는 절차적인 일들에만 신경 쓰는 것 같았어요. 장례식은 조용히 하기로 하죠. 너무 크게 하면 안 좋아요. 우리 집안 체면도 있고
명호가 지영에게 말했습니다. 지영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남편의 장래인데 자신은 아무 결정권도 없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이, 아니,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요. 명호의 말에 지영은 더욱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빈소에서 밤을 새우는 동안 지영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훈과의 짧았던 결혼 생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 지영 씨,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도훈이도 그걸 바라지 않을 거예요. 도훈의 친구 중 한 분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마음은 쉽게 달래지지 않았어요. 이상한 것은 명호의 태도였습니다. 동생을 잃었는데도 너무 차분했어요. 오히려 장례 절차에만 신경 쓰는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명호는 지영에게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재수 씨, 장례가 끝나면 빨리 정리하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집안일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도훈이 죽었으니까 이제 남남이잖아요. 굳이 우리 집안과 엮여 있을 이유가 없어요. 명호의 냉정한 말에 지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직 장례도 치르지 않았는데 벌써 이런 말을 하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아주버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도훈 씨의 아내인데 애초에 우리가 원했던 결혼도 아니었잖아요. 일주일 산 게 뭐 그리 대수예요? 명호의 말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지영은 시댁 가족들의 차가운 태도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날 밤늦게 지영은 혼자 빈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잠자리에 들었고 조용한 빈소에는 지영과 도훈의 영정만 남아 있었어요. 도훈 씨, 내가 부족해서 시댁분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건가 봐요. 그래도 당신만은 나를 이해해줬는데. 지영은 영정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결혼할 때의 설렘과 기대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장례식 준비가 시작된 지 이틀째, 지영은 빈소에서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상객들이 오가는 동안에도 지영의 마음은 계속 불안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거든요. 엄마, 좀 자야지. 계속 안 자면 쓰러져. 수민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지영은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서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괜찮아, 수민아. 마지막까지 도훈 씨 곁에 있어야지. 하지만 사실 지영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도훈이 죽었다는 슬픔보다도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느낌 때문에 더 괴로웠어요. 그날 오후 명호가 장례식장 직원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내일 발인하는 걸로 하죠.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출발하는 걸로 준비하겠습니다. 명호는 지영과 상의도 없이 발인 시간을 정했어요. 지영은 당황스러웠지만 자신이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시어머니 순옥은 빈소 한쪽에서 조용히 울고 계셨어요. 도훈아, 도훈아. 어떻게 이렇게 일찍 떠날 수가 있니? 순옥의 눈물을 보며 지영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지영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 차갑게 대했구나. 도훈이가 좋아했는데. 순옥이 처음으로 지영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지영은 눈물이 났어요. 그날 저녁 빈소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문상객들이 돌아가고 가족들만 남아 있었어요. 지영은 관 앞을 지키며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빈소는 더욱 조용해졌어요. 명호는 잠시 전화를 받으러 나갔고 순옥도 잠깐 화장실에 갔을 때였어요. 지영 혼자서 도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정이 넘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톡, 톡, 톡. 희미한 두드림 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영은 처음에는 건물 어디선가 나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톡, 톡, 톡.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고 점점 더 선명해졌어요. 그리고 그 소리가 관에서 나오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지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훈 씨?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불러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톡, 톡, 톡. 소리는 더욱 강해졌고 관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까지 보였습니다. 지영은 심장이 쿵쾅거리며 관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도훈 씨, 정말 당신이에요? 그때 명호가 빈소로 들어왔습니다. 재수 씨, 뭐예요? 아주버님, 이상한 소리가 나요. 관에서. 지영이 급하게 설명했지만 명호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환청일 뿐이에요. 너무 슬퍼서 이상한 소리까지 듣는 거겠죠. 하지만 정말로. 그만하세요. 내일 발이 나면 끝입니다. 명호는 화를 내며 지영을 제지했습니다. 그런데 명호의 표정에서 뭔가 불안한 기색이 보였어요. 순옥이 돌아오자 지영은 시어머니에게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뭐라고? 정말이야? 순옥은 놀란 표정으로 관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명호가 재빨리 나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재수 씨가 너무 슬퍼서 환청을 들었나 봐요. 그런가? 지영아. 순옥은 명호의 말을 믿고 눈물을 흘리며 지영을 위로했어요. 하지만 지영은 분명히 들었거든요. 관에서 나는 소리를 말이에요. 그날 밤 지영은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정말 환청이었을까요? 아니면 다음 날 아침 발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들이 관을 옮기려고 하는데 지영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잠시만요. 제가 마지막으로. 재수 씨, 그만하세요. 이미 늦었습니다. 명호가 강하게 말리며 지영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아주버님, 혹시 정말로 도훈 씨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의사가 사망 확인했잖습니까? 명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뭔가를 숨기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연구차에 관이 실리고 발인 행렬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옥은 계속 울면서 따라왔어요. 도훈아, 정말 이렇게 보내야 하는 거니? 화장장에 도착해서도 지영의 불안감은 계속되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내도 되는 걸까요? 아주버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확인해 보고 싶어요. 지영이 간절히 부탁했지만 명호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안 됩니다.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하지만 혹시라도 그만하세요. 죽은 사람을 자꾸 괴롭히지 마세요. 명호의 강한 반대에 지영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화장이 시작되기 직전에 관해서 다시 소리가 났어요. 이번에는 지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였습니다. 쿵, 쿵, 쿵. 관이 흔들리며 무언가가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났어요. 화장장 직원들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잠깐 혹시. 순옥도 깜짝 놀라며 관을 바라봤어요. 명호야, 저게 무슨 소리니? 혹시 우리 도훈이가. 하지만 명호는 재빨리 나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관이 오래되어서 그런 거예요. 빨리 진행해 주세요. 하지만 이상한데요. 빨리 하라고요. 명호가 소리를 지르자 순옥은 당황했어요. 명호야, 왜 그래? 혹시 정말로. 어머니, 착각이에요. 그냥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안 돼요. 정말 안에서 소리가 나고 있어요. 지영이 관으로 달려가려고 했지만 명호가 붙잡았어요. 환청이라고요. 그만하세요. 환청이 아니에요. 분명히 살아있어요. 지영과 명호가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관에서 나는 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순옥도 이상함을 느꼈어요. 명호야, 정말 이상해. 확인해 보자. 어머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명호는 더욱 다급해졌어요. 하지만 지영은 확신이 섰습니다. 어머니, 도훈 씨가 살아있어요. 제발 관을 열어봐 주세요. 지영의 간절한 부탁에 순옥도 고민이 되었어요. 정말로 안에서 소리가 나고 있었거든요. 명호야, 열어보자. 혹시라도. 어머니, 안 됩니다. 명호의 강한 반대에 순옥은 당황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확인을 막으려고 하는 걸까요? 순옥은 이상함을 느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쿵, 쿵, 쿵. 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관뚜껑이 미세하게 들리는 것까지 보였습니다. 아니야, 이건 정말 이상해. 빨리 열어봐. 순옥이 소리치자 명호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안 됩니다. 이미 화장 절차가. 무슨 소리야? 우리 도훈이가 혹시라도 살아있다면 어떡할 거야? 순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빨리 열어보세요. 당장. 순옥이 화장장 직원에게 소리치자 직원들이 서둘러 관뚜껑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안 됩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명호가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순옥의 명령에 직원들은 관뚜껑을 열고 있었습니다. 재수 씨, 뒤로 물러나세요. 명호가 지영을 밀쳐내려 했지만 지영도 굳건히 버텼어요. 아주버님, 왜 그렇게까지 막으려고 하세요? 지영의 날카로운 질문에 명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관뚜껑이 열리자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도훈이 눈을 뜨고 있었거든요. 지영아, 나 살려줘. 도훈은 희미하게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했지만 분명히 살아있었어요. 도훈 씨. 지영은 눈물을 쏟으며 도훈에게 달려갔습니다. 관 속에서 나오는 도훈의 모습은 창백했지만 분명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 도훈이가. 순옥도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기쁘면서도 동시에 혼란스러웠거든요.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빨리. 지영이 소리치자 화장장 직원들이 급하게 구급차를 불렀어요. 화장장인데요. 관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상한 상황이니까 경찰도 함께 와주세요. 직원의 신고 전화를 들으며 명호는 창백한 얼굴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들통났다는 걸 알았거든요. 형이 날 죽이려고 했어. 도훈이 힘겹게 말했어요. 며칠 동안 거의 움직이지 못했던 탓에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뭐라고? 순옥이 충격을 받아 명호를 바라봤습니다. 형이 최 원장을 시켜서 약을 주사했어. 도훈의 충격적인 고백에 순옥은 온몸이 떨렸어요. 명호야, 그게 정말이야? 내가 정말로 동생을. 어머니, 저는. 대답해. 정말로 그런 짓을 했어? 순옥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지영은 눈물이 솟구쳤어요. 안도감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사람은 꼭 법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지영아, 조심해. 형이 뭘 할지. 도훈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지영은 이미 결심이 서 있었어요. 곧 구급차와 경찰차가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경찰이 상황을 파악하려 하자 지영이 설명했어요. 관 속에서 소리가 나서 관을 열어보자고 했는데 저 사람이 완강히 막았어요. 여기 있는 분들도 그 소리를 다 들었는데도 열지 못하게 하고 빨리 화장을 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정말입니까? 경찰이 화장장 직원들에게 물어보자 직원들이 증언했어요. 네, 맞습니다. 관에서 분명히 소리가 났는데 저분이 막 말리셨어요. 저도 들었어요. 관이 흔들리기까지 했는데 빨리 화장하라고 계속 재촉하시더라고요. 직원들의 증언에 경찰은 명호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서명호 씨, 일단 서에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명호가 변명했지만 경찰은 그를 연행했어요. 구급대원들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환자분 상태가 어떻습니까? 구급대원이 물어보자 지영이 대답했어요. 며칠 동안 관 속에 있었어서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돼요. 기운이 없어요. 도우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이송되었습니다. 지영과 순옥은 함께 병원으로 따라갔어요.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와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이 깊은 혼수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맥박이 거의 감지되지 않을 정도로 약했지만 분명히 살아 있었어요. 특수한 약물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특수한 약물이요? 지영이 놀라서 물어봤어요. 네, 심박수와 호흡을 극도로 느리게 만드는 약물이 있습니다.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의사의 설명에 순옥은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누군가 일부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연적으로는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영은 화가 났지만 도훈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어요. 그날 밤 병실에서 도훈은 조금씩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지영이 곁에서 지키고 있을 때 도훈이 더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최 원장이 뭔가를 나한테 주사했어. 그러면서 자기를 원망하지 말라고 했어. 다 형이 시켜서 하는 일이라고. 그럼 당신은 그동안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희미하긴 했지만 의식이 있었어. 그래서 관을 두드릴 수 있었어. 지영은 소름이 돋았어요. 그 사람들 반드시 처벌받아야 돼요. 그래, 경찰이 수사하면 다 밝혀질 거야. 한편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도훈과 지영을 찾아와 사건에 대해 물었습니다. 도훈은 최 원장이 자신에게 뭔가를 주사하며 자기를 원망하지 말라고 했고 다 형이 시켜서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지영은 응급실 밖에서 명호가 최 원장과 조용히 뭔가를 얘기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물어도 대답해주지 않았다고 증언했어요. 경찰은 또 의사를 만나서 누군가 특수 약물을 주사한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찰은 병원의 CCTV를 확인했어요. 여기 보세요. 서명우와 최 원장이 은밀하게 만나는 모습이 찍혀 있네요. CCTV 영상에는 명우와 최 원장이 병원 구석진 곳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계좌 조회도 해보겠습니다. 경찰이 명호의 계좌를 조회한 결과 최 원장에게 큰 금액을 송금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여기 있네요. 사건 하루 전에 5천만 원을 송금했군요. 또한 담당 의사에게 약물 주사 가능성에 대해 문의했어요. 특수한 약물로 가사 상태를 만드는 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우 위험한 약물이라 함부로 사용할 수 없어요. 도훈의 증언을 들은 경찰은 더욱 의심스러워했어요. 최 원장이 직접 주사를 놨다고 하시는데 담당이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도 수사해 봐야겠네요. 병원 내부 동선과 접근 권한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순옥이 병실로 들어왔을 때 도훈은 어머니에게도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아니야. 순옥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명호는 내가 직접 처리할 거야. 동생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순옥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지영은 도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살아있어줘서 고마워요. 많이 놀랬지? 내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며칠 후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명호와 최 원장의 범죄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명호 씨 병원 CCTV에 최 원장과 만나는 모습이 다 찍혀 있습니다. 수사관이 영상을 보여주자 명호는 당황했어요. 그건 그냥 인사한 거예요. 인사하면서 돈 봉투를 건네주나요? 여기 보세요. CCTV에는 명호가 최 원장에게 두꺼운 봉투를 전달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계좌 조회 결과도 나왔습니다. 사건 하루 전에 최 원장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하셨네요. 수사관이 통장 사본을 내보이자 명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한편 최 원장도 별도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최 원장님, 서도훈 씨의 담당이도 아니면서 어떻게 병실에 출입할 수 있었나요? 저는 그냥 회진을 돌다가 병원 기록을 보니 그날 최 원장님은 회진 일정이 없었는데요. 수사관의 추궁에 최 원장도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약물 주사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약물을 사용하셨네요. 저는 치료 목적으로 환자를 가사 상태로 만드는 게 치료인가요? 병원에서는 도훈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특수 약물의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온 거예요. 지영아, 이제 정말 괜찮아. 몸도 많이 좋아졌어. 다행이에요. 정말 무서웠어요. 지영은 도훈의 손을 꼭 잡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담당 형사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도훈 씨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서명우와 최 원장, 두 사람 모두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형사의 말에 지영과 도훈은 놀랐어요. 정말요? 네,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특히 병원 내부 CCTV에 최 원장이 허가받지 않은 약물을 준비하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거든요. 형사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줬어요. 서명호는 회사 경영권을 독차지하기 위해 동생을 제거하려고 했고, 최 원장은 거액의 돈을 받고 이에 형조한 거였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살인미수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형량도 상당할 것 같아요. 지영은 드디어 안심이 되었어요. 명호의 악행이 제대로 밝혀진 거잖아요. 다음 날 순옥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도훈아,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명호를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어떻게 형이 동생한테 그런 짓을. 순옥은 눈물을 흘리며 자책했어요. 명호 형이 선택한 일이에요. 도훈이 어머니를 위로했지만 순옥의 마음은 쉽게 달래지지 않았어요. 지영아, 너한테도 미안하다. 처음에 너를 차갑게 대했는데.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모든 게 끝났잖아요. 지영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도훈이를 정말 잃을 뻔했구나. 순옥은 지영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했어요. 일주일 후 도훈은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영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꿈 같아요. 며칠 전만 해도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그래. 관 속에서 깨어났을 때 너무 무서웠어. 도훈도 그때를 회상하며 지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죠?
당연하지. 이제 명호 형도 감옥에 갈 테니까. 집에 도착하자 지영은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도훈 씨,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해요. 과거는 다 잊고. 응, 지영아. 우리 행복하게 살자. 며칠 후 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지영과 도훈, 그리고 순옥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피고인 서명호, 최 원장은 공동으로 살인미수를 저질렀습니다. 검사의 기소장 낭독이 시작되었어요. 피고인들은 금전적 이익을 위해 무고한 피해자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습니다. 명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 명호가 도훈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지만 도훈은 차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순옥이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구나. 지영은 시어머니를 위로하며 말했어요. 형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크죠? 가족이라서 더 그럴 거예요. 지영이 도훈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자 도훈이 대답했어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그날 저녁 집에서 지영과 도훈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도훈 씨, 우리는 진짜 가족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요. 내가 당신 상처 빨리 아물도록 도와줄게요. 지영의 따뜻한 말에 도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만의 시간이 시작된 거네요. 그래, 지영아. 앞으로는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어. 회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버지께서 맡기신 대로 잘 운영해야지. 도훈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다짐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이 잘못된 방법으로 얻으려고 했던 걸 나는 정정당당하게 운영할 거야. 지영은 도훈의 의연한 모습에 감동했어요.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나야말로. 지영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6개월 후 명호는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명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어요. 최 원장도 의료법 위반과 살인미수 공모 혐의로 징역 8년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매우 계획적이고 악질적입니다. 특히 가족 간의 신뢰를 배신한 행위는 더욱 무겁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판사의 선고를 들으며 지영은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재판이 끝난 후 순옥은 무너진 표정으로 지영과 도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영아, 도훈아, 정말 미안하다.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큰아들의 잘못으로 가족 모두가 상처를 받았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지영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내가 아니었다면 도훈이를 잃을 뻔했어. 순옥은 지영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처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며느리였지만 이제는 정말 고마운 존재가 되었어요. 어머니도 이제 편해지셨으면 좋겠어요. 형이 감옥에 있어서 힘드시겠지만요. 저희가 어머니 모실게요. 도훈의 말에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나서 지영은 요양병원에 계신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그동안 정신없는 일들 때문에 자주 찾아뵙지 못했거든요. 도훈 씨, 우리 엄마 보러 가요. 그래, 어머니께 인사드려야지. 요양병원에 도착하자 지영의 엄마는 딸을 보고 반가워하셨어요. 지영아, 괜찮아? 괜찮아, 엄마. 이제 다 끝났어. 엄마, 사위도 같이 왔어. 도훈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한참 못 뵈러 와서 죄송해요. 괜찮아. 우리 지영이 잘 부탁해. 엄마의 축복을 받으며 지영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영과 도훈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정말 평범한 일상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 지영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도훈은 지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회사 일은 어때요? 형이 없으니까 더 안정적이야. 직원들도 이제 편하게 일하고 있어. 도훈은 형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자신감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회사를 물려받은 게 맞는 것 같아요. 형보다 훨씬 사람들을 잘 챙기니까. 고마워, 지영아. 내가 옆에서 응원해줘서 할 수 있는 거야. 한 달 후, 지영은 간병 일을 그만두기로 결정했어요. 도훈의 회사가 안정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거든요. 정말 그만둬도 돼요? 응. 네가 그렇게 힘든 일하는 게 늘 마음이 편치 않았어. 이제 우리 생활도 안정됐으니까 힘든 일 그만하면 좋겠어. 지영은 오랜만에 자유로운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기로 했습니다. 엄마 간병도 전문 간병사에게 맡기고 대신 자주 찾아뵙자. 고마워요. 날 많이 아껴줘서. 지영은 딸 수민에게도 연락했어요. 수민아, 새아빠가 우리 수민이 이제 학비 걱정하지 말고 공부에만 집중하라고 얘기했어. 그동안 학비 마련하느라 고생했다고. 엄마, 새아빠 정말 좋은 분이신 것 같아. 다음에 만나면 감사하다고 말씀드릴게. 엄마가 좋은 분 만나서 사랑받으니까 나도 정말 기뻐. 수민도 엄마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지영과 도훈은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우리 여행 갈까? 여행이요? 응, 신혼여행도 못 갔잖아. 이제라도 다녀오자. 도훈의 제안에 지영은 설레었어요.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제주도 어때?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아요. 정말 좋아요. 지영은 오랜만에 밝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영과 도훈은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두 사람은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털어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에요. 나도 그래. 앞으로는 오직 행복한 일만 있을 거야. 도훈은 지영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어요. 아주버님한테 받은 상처 많이 나았나요? 지영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이라서 더 괴롭고 더 아팠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괜찮아. 시간이 많이 흘렀고 무엇보다 네가 있잖아. 우리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요. 내가 당신 상처 빨리 아물도록 더 많이 사랑할게요. 지영의 따뜻한 말에 도훈은 감동했어요. 고마워, 지영아. 정말 고마워.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의 일상은 더욱 평화로워졌습니다. 지영은 새로운 취미를 찾기 시작했고 도훈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경영자가 되어갔어요. 순옥도 이제는 지영을 진정한 딸처럼 아꼈습니다. 지영아, 내가 우리 집에 와줘서 정말 고마워. 어머니, 저야말로 이런 좋은 가족을 만나서 감사해요. 어느 저녁 지영과 도훈은 집 앞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정말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맞아.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감사해. 도훈은 지영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가 내 옆에 있어서 너무 행복해. 나도 그래요. 우리 평생 이렇게 함께해요. 햇살이 비치는 카페 창가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미래를 그려봤어요. 어둠의 터널을 지나온 만큼 이제 앞에 펼쳐질 밝은 날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영과 도훈은 그렇게 새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과거의 상처는 서로의 사랑으로 치유하며
미래의 희망은 함께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찾는 소소한 기쁨들 말이에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도 꼭 해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